아직도 남았어? 언제까지 명절 음식만 먹는 거야? 그럼 남은 것들 후라이팬에다가 싹 때려놓고 다 볶아볼까? 뭐, 그래서 다 먹어치워 버리자. 당신 지금 나 고문하려는 거야? 고문이라니? 밥 먹자는데 그게 왜 고문이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일부러 그러지? 뭐가? 여태까지 이랬던 적 없었잖아. 지금 나한테 뭐 시위라도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네. 여태까지 그럼 그 음식들 누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 버려. 아니, 그건 더 이상하다. 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명절 끝났다고 다 버려야 해? 그게 무슨 낭비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서민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이번 명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명절 음식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아무도 먹지 않고 냉동실에서 썩어가다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걸 매번 하루 종일 정성을 들여서 만들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남편이 차례나 제사를 굳이 고집했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음식하는 건 제대로 돕지도 않으면서 왜 차례 음식을 고집하는지 몰랐습니다. 서 씨도 명절에 자식들과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자식들과 다 같이 여행 가는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서 씨도 그렇게 북적거리며 정신없이 지내는 것보다 조용히 집에서 쉬다가 밥때 되면 남편과 맛집도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들마저 뒤에서 명절이 두렵다고 말하는 걸 듣자 서 씨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싫다고 하면 서 씨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지긋지긋한 명절 음식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도록 먹어봐라 싶었습니다. 그러고도 전 부치라는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남편 입에서 항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만들 작정이었죠. 말세야, 말세. 뭐가? 저거 뉴스 봐. 인천공항이라는데 사람 미어터지네. 다들 해외여행 가나 보다? 왜? 당신도 가고 싶어? 아니, 나는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싶은데. 명절에 그게 말세라는 거야. 저런 사람들은 차례 안 지내나? 안 지내는 집도 많다던데. 그러면 명절이 무슨 의미야? 휴가처럼 쓰라고 있는 날이 아닌데. 당신은 꼭 백살은 먹은 것처럼 얘기하네. 설이 다가오는 어느 날 남편과의 대화였습니다. 뉴스를 보더니 남편이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그게 뭐가 나쁜지 몰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서 씨도 차례를 지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나마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다른 형제도 없어서 망정이지. 옛날 같았으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런 뉴스가 나온 김에 서 씨는 남편에게 운을 띄워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부터는 차례 지내지 말고 애들 오면 외식이나 할까?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역시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차례 안 지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한 끼라도 좀 나가서 사 먹어. 명절에 외식이 웬 말이야? 기껏 음식 해갖고는 밖에서 사 먹자고. 돈 낭비를 해. 한 끼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애들 와도 밥상 차리고 치우고 하는 거 다 내 몫인데. 힘들어? 차례 음식으로 다 같이 식사하는 것도 차례의 일부인 거야. 그리고 나는 조미료 만나는 식당 음식 먹기 싫어.
당신이 한 게 맛있지. 그러면서 엄지를 치켜드는데 칭찬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님을 알고 있기에 그저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자꾸 뭘 혼자 한다는 거야. 같이 하면 되지. 당신은 같이 안 해? 나도 거들잖아. 밤 까는 거? 내가 뭘 그것만 해? 이것저것 하잖아. 이것저것 뭐? 생각 안 나지? 아, 왜 갑자기 시비야? 남편은 텔레비전을 끄더니 헛기침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의 뒤통수에다가 살짝 주먹을 들어보인 서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서 씨는 명절에 어디 여행 갔다, 차례 안 지내고 외식했다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속으로 부러워만 했습니다. 서 씨도 몇 년 전부터 남편에게 은근슬쩍 말은 하고 있지만 남편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내내 벼르고 있긴 했죠. 추석 사흘 전, 서 씨는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마트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카트를 밀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카트라도 밀어주니 그게 어딘가 싶다가도 갑자기 부하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차례 지내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가 싶기도 했죠. 서 씨는 한숨을 쉬면서 손에 들린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맛살, 햄, 계란, 무, 고사리. 끝도 없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차례상 한번 차리는데도 수십이야. 만들어서 다 같이 먹잖아. 먹긴 뭘 먹어. 한 끼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먹잖아. 나만 먹지. 적당히 하면 되지. 가짓수가 많은데 어떻게 적당히 해. 서 씨의 핀잔에 남편은 또다시 휴대폰에 집중했습니다. 카트에 가득 찬 재료들을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들까지 해도 대식구가 아닌데 차례상을 차리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라 양이 무척 많았습니다. 냉장고는 꽉 찼고 식탁도 어수선해졌죠. 그리고 다음 날 서 씨는 점심쯤부터 천천히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거기 앉아서 전이라도 뒤집어. 내가 그럼 나 혼자 다 해?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굳이 날 시키려고 그러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전 밖에 더 붙여? 아이고, 어디 가서 욕 들을 소리 한다? 남편이라도 좀 부려먹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잘 못하니 아주 단순한 일이나 시킬 수가 있었죠. 그러게 애들 일찍 오라고 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 며느리들 불러서 일을 시키라는 듯이 투덜거리는 남편을 향해 서 씨는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왜 차례상을 차리라고 해? 남의 집이야? 이제 박씨 집안 며느리지. 아이고, 그러면 박 씨가 직접 음식 하시죠? 비꼬는 듯한 서 씨의 말에 남편은 또다시 딴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두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둘까지. 어머님,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며느리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서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설거지 할까요? 설거지? 아니야. 이따 저녁 먹고 하면 돼. 얼추 차례 음식을 다 하고 나서 저녁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새로 했고 소갈비찜을 데웠습니다. 저녁 밥상도 푸짐했습니다. 다 했으니 앉아있으라고 했지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식구가 6이 넘었고 그래도 명절인데 간단히 먹을 수는 없었죠. 이럴 때 집 앞에 갈비집이라도 갔으면 한결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아들네 식구들도 모두 서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며느리들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손 놓고 있기가 눈치 보였는지 며느리들이 옆으로 와 거들었습니다. 이거 볶으면 되죠? 내가 하면 되는데.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 하세요? 서씨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아 밤을 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를 보며 아주 한가해 보였죠. 어휴, 하다못해 내년에는 전이라도 좀 사서 해야겠다. 사긴 뭘 사? 차례를 왜 지내? 정성이 중요한 거야. 서씨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남편이 들었는지 거실에서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좀 하지? 당신 정성을 보태는 걸 조상님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자가 셋이나 있는데 나까지 뭐하러 나서? 그리고 나도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세상 느긋하게 밥만 다듬고 있는데 뭘 그렇게나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종류가 많아서 손이 많이 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상님들 입맛이 참 까다롭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이번 명절에도 허리가 부러져라 이래야 했습니다. 아들들도 돕고 남편도 거들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것은 당연히 서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시어머니도 참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상이 다 차려지자 남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씨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남자들이 절을 하는 동안 여자들은 뒤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참 희한한 풍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상당히 이상했죠. 차례가 끝나고 거실에 큰 상을 펴고 밥을 먹었습니다. 차례상에 놓였던 음식들이 밥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돼지고기를 썰어놓고 국도 한 번 더 데워서 퍼오니까 상에 물컵을 놓을 틈도 없이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까지 합세해서 먹어도 한 끼에 먹기엔 불가능한 양이었죠. 그마저도 손이 안 가는 음식들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전이나 나물도 가짓수를 맞추느라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영 안 먹는 것도 많았죠. 그래도 명절에만 먹는 음식이니까 많이들 먹어. 네. 어머님, 맛있어요. 하지만 수육이나 조기 같은 걸 빼면 양이 거의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둘째 며느리는 쥐꼬리만큼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저희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치울게. 혼자서 어떻게 치우세요? 정그러면 우혁이랑 상혁이 시키자. 서씨는 아들들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며느리들이 고생했기에 설거지까지 시키기 미안했죠. 너희들 전 좀 싸갈래? 전? 많이 좀 싸가. 나물도 가져가서 밥 비벼 먹고. 집에서는 이런 거 잘 안 해 먹지 않아? 그렇긴 한데. 산적이랑 잡채도 좀 싸줄까? 아니, 엄마. 싸가봤자 하나도 안 먹어. 설거지를 마친 큰아들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가. 엄마 아빠 둘이 어떻게 이걸 다 먹니? 그러니까 음식 하지 마시라니까. 네 아빠 고집을 꺾니? 작은 아들도 옆에서 작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도 안 가져가. 나도 살 좀 빼야 돼. 아이 참, 뭐라도 좀 가져가든가 해. 가져가봤자 버리는데 뭘. 결국 명절 음식은 그대로 서씨의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두 식구 먹을 음식만 간단하게 들어있던 냉장고는 어느새 꽉 차버렸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갈게.
우리도. 얼른 처가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 여행 가셔서요. 저희 부모님도 천천히 오라고 하세요. 저녁만 한 끼 밖에서 먹자고. 며느리들의 말에 어쩐지 시대를 못 쫓아가는 시부모가 된 것 같아서 민망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명절을 즐기는데 왜 우리만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점심도 먹고 가. 아니요. 차 막히니까 그래도 차 마시고 가볼게요. 과일을 먹고 차를 마시다가 며느리들이 짐을 챙긴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 씨는 며느리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있는지 서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셔요. 그렇지. 근데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저도요. 저 같으면 상혁 씨랑 대판 싸워서라도 못하겠다고 했을 텐데. 나도. 요새 차례를 누가 지내? 그래도 저희 일 안 시키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짠한 거지. 그렇다고 아버님이 어머님 고생하는 거 알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오기 싫을 것 같은데? 저도요. 결혼 전에 명절에 이러는 거 보면 결혼하기 싫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일을 시키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저도 저렇게 될까봐 좀 그래요. 나도 못해. 하루 종일 부엌에서. 어머님이 참고 사시니까 아버님이 평생 안 바뀌시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고맙다고도 안 하시잖아. 악순환이야? 서 씨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어쩐지 벌렁거렸습니다. 차라리 서 씨 욕을 했으면 괘씸하다고 화라도 낼 텐데 둘의 얘기가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고 오히려 전곡을 찔렀습니다. 왜 며느리도 하는 생각을 남편만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질질 끌려가는 서 씨가 문제겠죠. 나중에는 명절에 오기 싫을 것 같다고, 무섭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악순환인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서 씨 때문에 며느리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서 씨의 가슴을 무언가가 세게 찌른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아들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엌이 어수선했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남은 음식들 먹어야지. 그러자 남편이 혀를 찼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먹어도 늘 남겨서 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여서 한 음식인데 그렇게 버려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결국 점심에도 똑같은 메뉴, 저녁에도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김치찌개라도 끓이고 좀 새로운 반찬 만들어서 줘. 그럼 이건 어떻게 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지. 나중에 먹을 거지? 진짜 이번엔 다 먹자고. 하지만 다음 날도 남편은 다른 음식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냥 고기 구워 먹자. 삼겹살 남은 거 있잖아. 그럼 나물이라도 좀 비벼서 먹어. 더 두면 쉬어. 내일 먹어. 하루 이틀 명절 음식을 먹으니 물릴만도 했습니다. 이미 몇 가지는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명이서 모든 음식을 먹기엔 역부족이었고 서 씨도 질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뒤로도 명절 음식엔 손도 대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그랬습니다. 서 씨만 일주일 동안 같은 음식을 먹다가 결국 포기하고 버려야만 하겠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건 혼자 있을 때 가끔씩 데워서 먹고 한 번 한 음식으로 거진 한두 달을 먹어야만 끝이 났습니다. 그것도 서씨 혼자서 말이죠. 늘 그랬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복수를 당해봐야 당신도 정신을 차리겠지. 복수란 말이 조금 거창할지도 모르겠지만 서씨는 남편이 먼저 항복을 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말자거나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대판 싸우고 이혼 안에 만회하는 건 서씨로서도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차리는데 모든 명절 음식들을 다 꺼내 놓았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꺼내 식탁 위에 줄지어 놓으니까 새롭게 차례상이 차려진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또 이거야? 아직도 남았어? 아직도라니. 반의 반도 못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된장찌개랑 그런 거에다가 먹어. 이건 내일 먹고. 그러다가 다 쉬어. 서씨는 태연하게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이거 조상님한테 드린 음식인데 버리면 벌 받아. 이 음식을 먹는 것까지가 차례의 일부분이라고 했지. 당신이. 그러니까 함부로 버릴 수는 없잖아.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저녁밥은 나물 비빔밥이었습니다. 온갖 나물을 다 넣고 고추장을 듬뿍 넣어 비볐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남은 정과 산적, 잡채로 가득했습니다. 비빔밥만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먹어? 그리고 도대체 비빔밥은 몇 번째야? 앞으로 5번은 더 먹어야 해. 그러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며 숟가락을 드는 남편. 불만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말없이 먹었습니다. 역시나 반찬은 한참 남아 있었죠. 느끼해 죽겠다. 무슨 전을 이렇게 많이 했어? 한 접시씩 한 게 그거야.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속이 느글거려. 애들도 하나도 안 싸가서 우리가 다 먹어야 해? 서씨의 대답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저녁에는 잡채를 다시 데워서 냈습니다. 이미 불어터진 당면들이 프라이팬에서 뭉쳐졌지만 서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식탁을 보는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 몇 번씩이나 데워서 그런지 기름기가 가득했고 맛도 없었습니다. 갓 부쳤을 때 그 맛이 아니었죠. 그 외에도 갈비찜이나 산적도 남아 있었고 소고기 묵국도 서너 번은 더 먹을 만큼이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메뉴였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또다시 전과 나물이 올라오자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물은 그것만 먹으면 거의 다 먹은 거야? 처음으로 다 먹어보네. 이거 색깔도 좀 변한 것 같은데. 오래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내가 먹어보니까 쉬진 않았던데? 근데 국이나 찌개라도 좀 다른 걸로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끓여놓은 건 누가 다 먹어? 그럼 저녁 때라도 좀 다른 거 먹자. 밥하기 귀찮으면 차라리 치킨을 시켜 먹던가. 무슨 치킨이야? 아직 남은 음식 많은데. 아, 나는 이제 싫으니까 다른 거 먹어. 아니면 외식할까? 남편의 말에 서씨가 콧방귀를 뀌면서 대꾸했습니다.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조미료 많이 들어간 음식 당신 싫어하잖아. 내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집밥이 최고라며? 이런 진수성찬 집밥이 또 어디 있다고?
이번에 목표는 명절 음식 다 먹어치우는 거니까 당신도 좀 협조해. 그동안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잖아. 그건 나 혼자 처리하다 못하면 버렸던 거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조상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네? 남편은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죠. 결국 남편은 밥만 몇 숟가락 뜨고 반찬도 몇 번 집어먹지 못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번에 안 먹으면 다음에 먹을 양이 늘어날 뿐이니 말이죠. 그리고 점심에 서씨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유튜브에서 보니까 명절에 남은 음식 여러 가지 넣고 찌개 끓여서 먹더라고. 뭐? 남편은 속이 안 좋다는 듯이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정체불명의 찌개는 서씨가 봐도 썩 맛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 격하게 표현하자면 개밥 같았습니다. 근데 다 먹는 음식이 들어간 거야? 간도해서 나쁘지 않던데? 실제로 맛이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먹을만은 했는데 일반적인 찌개 맛은 아니었죠. 이렇게 안 하면 다들 음식을 처리를 못하니까 당신도 앞으로 일주일 더 먹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먹어치워 버리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 뭘 넣은 거야, 도대체? 남편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여기 잡채도 있고 서씨가 집게로 찌개 안을 휘적거려 당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도 넣었고 고기도 좀 넣었고 콩나물 남은 것도 넣었는데 두부전도 넣었어. 그럴듯하지 않아? 아, 김치도 넣어서 김치찌개 맛도 좀 나. 부대찌개인가? 이게 사람이 먹는 게 맞아? 당신도 참. 실제로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네. 많아. 많다고? 그래. 남편이 미심쩍다는 듯이 서씨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진짜 검색이라도 해볼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휴대폰을 눌러대던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서씨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로 찾아본 것은 거짓말이었지만 건너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 말이죠. 남편도 검색을 해보고 뭔가가 나왔으니까 저렇게 허탈한 표정을 짓는 것일 테죠. 보기와는 다르게 비위가 약한 남편이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음식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서씨는 못 먹을 것을 넣은 건 아니기에 한 그릇을 퍼서 먹었습니다. 당신 그거 안 먹으면 다음 끼니에 또 나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눈빛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서씨는 어쩐지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안 먹어.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왜? 조상님이? 그놈의 조상님 타령 좀 그만해. 지겹지도 않아? 언제까지 먹으라는 거야? 지금 명절 지난 지가 언젠데. 그동안 많이 참았다 싶었습니다. 폭발할 때가 왔죠. 밥 안 먹어. 남편이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모습이 조금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늘 이렇게 잔반 처리하는 건 서씨의 몫이었는데 남편도 이참에 그 고통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씨는 태연하게 혼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한 뒤에 쉬고 있는데 한참 뒤에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외투를 걸친 채였습니다. 어디가? 금방 밥 먹을 때 돼가는데. 배고파? 밥 차려줘? 서씨가 묻자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먹고 올게. 밖에서?
당신 외식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것도 먹느니 밖에서 먹는 게 나아. 남편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서 씨는 혼자 남아 웃었습니다. 회식 때가 아니면 좀처럼 밖에서 먹는 때가 없는데 혼자서 밖에서 먹고 오겠다고 할 정도면 정말로 질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서 씨에게 삐진 건지 어쩐 건지 말없이 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이 밖에 나간 사이에 서 씨는 다른 걸 해먹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서 씨도 그렇게까지 내내 명절 음식만 먹지는 않았을 텐데 서 씨 또한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것들 후라이팬에다가 넣고 다 볶아볼까? 뭐? 그래서 다 먹어치워버리자. 그러자 남편이 벼랑간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 고문하려는 거야? 고문이라니? 밥 먹자는데 그게 왜 고문이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일부러 그러지? 뭐가? 서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랬던 적 없었잖아. 지금 나한테 뭐 시위라도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네. 여태까지 그럼 그 음식들 누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 버려. 아니, 그건 더 이상하다. 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명절 끝났다고 다 버려야 해? 그게 무슨 낭비야?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잃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해놓은 음식 먹는 게 뭐가 고문이야? 먹어도 끝이 없는 음식을 혼자 만드는 게 그게 더 고문 아니었을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서 씨에겐 고문이었다는 말을 듣고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남편은 식탁에 앉기도 전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어. 서 씨는 반찬통을 싹싹 긁어서 나물을 접시에 옮겨 담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죠? 그동안 당신 고생한 거 미안하다고. 그래서 추석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당신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랬을 거 아니야? 음식을 좀 줄이면 되겠어? 여기서 몇 가지 줄여봤자 티가 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차례 좀 지내지 말자고. 그냥 애들 오면 다 같이 모여서 외식하면 안 돼. 뭐? 차례를 아예 지내지 말자고? 차라리 전을 사서 해. 그것도 이렇게 내내 먹으려고? 그러자 남편이 골치 아픈 듯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차례를 안 지내냐? 왜 지내야 하는 거야? 당장 사돈네만 보더라도 누가 차례를 지내냐고. 우리 친정도 안 지내고 내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차례 지내는 애들 없어? 경환에 알지? 걔네도 없앴대잖아.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왔대. 뭐? 정말 경화는 남편도 익히 알고 있는 서 씨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 남편과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제사만 1년에 7번 넘게 있었고 차례를 안 지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말도 있었고 아무튼 대단히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집이었는데 그 집도 차례를 없앴다는 말에 남편은 다소 놀란 눈치였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차려서 절하면 되잖아. 아, 몰라. 그러면 당신이 차려. 전을 사든 말든. 이제는 서 씨도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굳이 차례를 지내겠다면
서 씨도 이젠 장난 같은 복수를 그만두고 진심으로 맞설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어떻게 차리냐? 자기 손으로 차리지도 못하는 차례를 지내겠다고 고집 부리는 건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빠져 있었죠. 알았어.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 마침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서 씨는 소름이 돋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해방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역시나 이번 복수가 크게 영향을 미쳤나 싶어서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잔반 처리 시켰다고 그만하자는 건 아니야. 의외의 말에 서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순전히 남은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만큼 당신이 힘들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건 알아도. 그 말에 서 씨는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서 씨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좀 버려. 나물에서도 쉰내 나. 알았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이만큼 싹싹 긁어서 먹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서 씨도 더는 무리였습니다. 남편만큼이나 점만 보아도 속이 안 좋아질 정도였죠. 그리고 오늘은 차라리 외식을 하자.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남편의 말에 서 씨는 크게 웃었습니다. 너무나도 진심이 엿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외식할 거야? 그래. 당분간은 밖에서 사 먹자. 시켜 먹든가? 당신이 웬일이야? 몰라. 식탁만 봐도 올라올 것 같네. 당신도 밥 차리는 거 그만해. 당신 밥 차리고 있으면 이제 무서워. 그날 서 씨는 동네에서 줄 서서 먹는 맛집을 찾아서 외식을 했습니다. 워낙 외식을 안 좋아해서 집 바로 앞이지만 남편과 처음으로 가본 곳이었습니다. 술도 한 잔 마시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다음 명절에는 애들이랑 같이 오면 되겠어. 그렇지? 그러고 나서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면 좋겠어. 당신이랑 나랑 둘이 어디 놀러 가도 좋고, 아니면 연휴 내내 집에서 쉬면서 맛있는 거 해먹고, 가끔 이렇게 맛집도 찾아다니고, 생각만 해도 좋다? 차례 안 지낸다니까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집에 돌아온 서 씨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영 손이 가지 않아 앞으로도 먹지 않을 음식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고 냉동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아직 아까워서 냉동실에 보관했죠. 쉬기 시작한 나물은 버렸습니다. 전도 몇 조각 남았는데 누구도 먹지 않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버려버렸죠. 이렇게 버릴 때마다 아까워. 아깝기는. 음식도 아까운데 내 노력이 아깝다는 거지? 그 말에 남편이 쩝 소리를 내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평소에 딴청을 부릴 땐 그렇게 얄밉더니 이제는 그 모습조차 기분 좋게 바라봤습니다. 만약 남편이 서 씨의 행동에 화를 내버렸다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 서 씨가 음식을 안 하겠다고 집이라도 나가야 끝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안 하는 것이 두렵고 어색했을 뿐이었죠. 서 씨는 며느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는데 다음 명절에는 연휴 첫날 저녁 거기서 식사하고 헤어지자. 차례는 이제 안 지내기로 했어.
그러자 며느리들에게 얼떨떨하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에 서씨도 웃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서씨도 또다시 차례 음식을 차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서운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죠. 그렇게 한 집안의 오래된 관습은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